시작할까요? 며칠 전에 고3 어머님 전화를 받았어요. 박사님, 수능이 다가오는데 제가 뭘 해야 될까요? 제가 뭘 할 게 없을까요? 제가 뭘 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그랬어요. 아무것도. 어머님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고 먹던 대로 먹고 자던 대로 자게 좀 도와주시죠.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급적 아이랑 시간을 보내려고도 애쓰지 마시고 어머님 사시는 대로 사시죠.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. 이제 입시가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.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참 이번 입시가 너무나 힘든 입시일 거예요. 문이과 통합해서 처음 보는 시험이기도 하고,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코로나를 시작으로 마스크 쓰고 2년을 공부하고 보는 시험이기도 하죠. 또 작년에 입시에 실패한 재수생들이 대거 이번 입시에 문이과 통합과 더불어서 수학 과목 수가 줄었기 때문에 대거 이번 입시에 재수생들이 합류하는 걸 생각하면 이번 고3들이 치러야 되는 입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입시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는 많은 고3 아이들도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. 이제 입시를 불과 열흘, 일주일 앞두고 이제 일주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오기도 하겠죠. 이럴 때 뭘 조심해야 되는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요. 고3 입시는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들에 비해서 사실은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다수의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.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. 실제로 3월 달까지도 그 열심히 계속 지속이 되다가 3월 달 모의평가를 보고 4월 모의평가를 보고 시험이 거듭될수록 이 아이들이 많이 좌절을 하게 되는데, 문제는 1년 동안 그러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공부를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좌절감이 문제이거든요. 고3 입시의 핵심은 그래서 멘탈을 잡아주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, 마찬가지로 지금 입시가 이게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이 멘탈이죠. 포기하거나 좌절이 되거나 또는 극심하게 불안하거나 하는 상황을 막아줄 수만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 본인들의 능력 발휘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. 굉장히 많이 시험이 어려울 것 같지만 최상위 5개, 6개 틀려서 의대를 가야 되는 친구들을 조회시켜 놓고 본다면 아이들이 교과과정 내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, 현실적으로 본인이 목표하고 있는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. 예외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어. 근데 시험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났어. 이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. 이건 비단 수능뿐이 아니라 중간고사, 기말고사 같은 아주 학교 시험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.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 라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? 긴장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. 근데 아이들에게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멘탈 코칭이 중요한 거고, 실제로 아이들이 불안해서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글씨가 안 보이고 하는 상황을 막아줘야 되는 게 그게 멘탈 코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주로 아이들에게 시키는 게 호흡법을 많이 시키는데, 미국 네이비실들이 훈련할 때 실제로 네이비실들 군인들을 훈련하는 호흡법 중에 박스 호흡법이라고 4초 호흡법이 있습니다.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참고 4초 동안 숨을 내쉬는, 요걸 한 박스라고 보는데, 이런 박스 호흡을 하면서 아이들이 멘탈 관리를 하기도 하고, 실제로 이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좀 직면하게 하면서 최대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이죠.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부모님들인데, 부모님들의 불안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사실 아이들의 불안은 같이 가죠. 불안은 전염되는 면이 좀 있어서 아이들의 불안과 부모님들의 불안이 만나면 좀 공포스러워지기까지 하니까, 이걸 고3 아이들을 좀 코칭하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부모님들과도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거고, 아이들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. 그러는 방법으로 제가 좀 특별하게 저는 아이들에게 입시가 다가올수록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.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더 많이 꼬여가는 느낌,
막 강박적으로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되지 않아서 기분이 나쁜 경험들을 하는 건 결코 시험 보러 가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은 아이들에게 보통 요 무렵에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건 모의고사 그동안 풀면서 오답들을 많이 정리하고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거나 자기가 틀려서 별표 친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거나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. 틀렸던 문제에 집중한다라는 건 내가 이거 몰랐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풀렸던 문제를 안 풀어볼 순 없지만 오답 정리를 안 할 순 없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를 7 정도 잡고 풀 수 없었던 오답 정리를 3 정도 잡고 가는 공부법이 수능 최고 마지막에 닥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입시는 치를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공부, 했었던 공부, 무난하게 풀었었던 문제들을 계속 편안하게 풀어가고 꼭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문제들을 30% 정도의 비중, 시간과 노력을 거기다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최상의 공부법, 최상의 그 정신적인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는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실제로 또 이렇게 시험을 봐서 성공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면서 진짜 중요한 건 아이들 스스로 좌절하지 않도록, 그리고 이 정도 되고 나면 고3 교실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재수를 할까봐 재수할 거야. 내년에 재수하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오는 아이들에게 재수의 재자를 입에 올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미 나는 이 전투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길 수는 없죠. 재수는 사실은 입시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얘기해야 될 문제인 거지 시험 열흘 앞두고 재수할 거라고 결정했는데 시험을 잘 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.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 것, 이게 사실은 멘탈 코칭의 시작이죠. 설령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.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걱정이나 불안들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가정하면서 하는 걱정이거든요. 그 일이 실제 벌어져서 하는 걱정이 아니라 지금 고3 아이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. 난 이번 입시에서 실패할 거야. 그래서 나는 걱정하는 거야. 그래서 난 재수를 할 거야. 근데 심리적인 문제는 일종의 패턴이 있어서 올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 내년에 재수한다고 안 무너지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이번 입시는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할 거야. 이런 생각을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, 그게 제 역할이기도 하고 고3 멘탈 코칭의 시작이고 끝이죠. 그럼 지금 아이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학습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. 전 요 열흘 앞두고 아이들에게 문제풀이에 집중하지 말고 개념 정리, 최대한 각 과목별로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들을 좀 써보고 개념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개념을 어떻게 유형으로 연결하는지 실질적으로 유형 문제 정도를 가볍게 풀어보기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는 체력이죠. 아이들이 좀 이제 날씨가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고 감기를 걸린다거나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많이 힘들어질 테니까 체력 관리, 잘 먹고 잘 자고 최대한 수면 시간도 줄이지 않는 걸 아이들에게 권하기도 하죠.